논공법 답헌편부소에는 손실법을 시행하면 한 사람의 한때 잘못된 편견이 작용할 수 있고 간사한 아전이나 토옥가, 농간을 부릴 수도 있으므로 참으로 전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법을 시행하면 토지마다 미리 등급이 정해져 있고 등급에 따른 세금 또한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편견이나 농간이 작용할 여지가 없어서 공평정대할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 법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이다. 그런데 어떤 지방을 방문하여 신하들에게 이곳에서 공법을 시행할 수 있겠는가 물으면 손실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시행할 수 없다고 대답하게 되옵나이다. 대개 우리 동방의 토풍은 비옥한 땅이 적고 척박한 땅이 많기 때문에 만약 공법이 시행되면 기뻐하는 사람은 적고 싫어하는 사람은 많을 것이옵니다. 답헌법의 문제는 간사하고 잔꾀가 많은 무리들이 뇌물을 받아 챙기기 위하여 쥐새끼처럼 도둑질을 한 결과에 불과할 뿐 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공법이 고르지 못한 배단을 여러 사람이 모두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천공도 그 다른 성자학자들하고 마찬가지로 충분한 도덕적 소양을 갖춘 군자를 뽑아서 관리를 등용하면은 비리는 저절로 사라지겠지만 해도 딱 틀에 박힌 공법을 채택을 하면은 그 법의 경직성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 하고 반대를 하신 거죠. 성리학 이념은 어진 군자를 뽑아서 나라를 경영하면은 법이 없어도 저절로 다스려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굴 전체를 상, 중, 두 등급으로 나누어 세금을 매긴다면 그 안에서 하등인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도 상등이나 중등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될 것이니 그리 되면 농사 짓는 사람은 사라지고 세금만 남게 되어 결국은 가난한 백성들에게만 세금을 독촉하게 될 것이옵나이다. 세법이 잘못되면은 직업은 사라지고 세금만 남는다. 업거세존. 세법이 잘못되면 농사진 사람은 없고 세금만 남게 된다는 얘기죠. 이 업거세존 이 네 글자는 후세 학자들에게 굉장히 크게 회자된 명언이에요. 연천공이 명언을 그 동공법답헌편부소에다가 적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업거세존 이 말은 오늘날 그 시장경제 사회인 지금도 그게 적용되는 이론이에요. 그 컴퓨터 게임에 시장이 돼가지고 도시를 경영하는 컴퓨터 게임이 있습니다. 그 도시를 개발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세금을 올려요. 그러면 시민들이 세금이 많으니까 이사를 가버려요. 그 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을 유치를 하려고 세금을 낮추면은 이번에는 예산이 없어서 도시 개발을 못하니까 망해요. 그래서 적절한 세금을 가지고 적절하게 도시를 개발해서 부흥시키는 말하자면 업거세존 이론이 활용된 게임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훗날까지도 이 업거세존이라는 이념은 그 세금이나 이쪽에는 기본 이념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경제의 기본 이념이라 생각해도 아마 무방할 것 같아요. 송시열이 지은 연촌 선생 유사 발언은 나는 그 책 속에서 선생께서 임금님께 올린 상소문을 읽고 크게 감동하는 바가 있으니 그것은 이른바 논공법 답헌편부소라는 제목의 상소문에 수록된 것으로 주자대전에 나오는 내용과 같다. 그것은 주자가 간곡하게 말한 바 있는 것으로 이른바 업, 거, 세, 존, 네 글자이다. 주자는 당시 이를 매우 통탄하게 여겨서 반드시 개혁하고자 하였으나 오규의 중상모략으로 인하여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어찌 500년이 지난 후 선생의 글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짐작이나 했겠는가. 송시열은 모든 판단 기준에 주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송시열은 입에 주자를 달고 살아요. 주자가 옳다 그러면 옳고 주자가 그러다 그러면 그러고 그래요. 뒤에 그 산당집을 얘기할 때만 이런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대개 성리학자들은 공자 맹자 이후로는 성인이 없고 한나라와 당나라는 아주 무도한, 도가 없는 무도한 정치를 했다, 무도한 세상이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송나라 때 이르러서 정자, 주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부터 다시 유학이 새로 일어났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사실은 한나라나 당나라 때는 도교 그리고 불교가 성행했기 때문에 뭐 그러기도 하겠죠. 논공법 답헌 변부소에는 그래도 백성이 가진 것이 없어서 끝내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되면 환곡을 통하여 강제로 받아내야 할 것이니 임금이 잘못된 명령을 내린 것과 진배 없는 잘못된 법률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생긴 폐단인데, 그리하여 명분과 실제는 달라지고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불공평하게 될 것이니 공법을 채택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똑같이 취급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사옵니까? 농사를 망쳐서 먹고 살 양식도 없는데 현실하고 동떨어진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면은 결국 농민은 빚더미에 깔릴 수밖에 없죠. 조선 후기에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환곡, 이 환곡이 결국은 착취의 수단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 연천공의 지적이 상당히 옳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연천공은 결국 세법이 잘못되면은 농민을 착취를 해서 환곡을 통해서 세금을 거두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착취가 되고 만다 하고 지적을 그 농공법답 편부소에서 하셨는데, 그 예측이 조선 후기에 오면 맞아떨어지는 거죠. 토품이 서로 다르고 흉년과 풍년이 다른데도 획일적으로 정해진 법으로 세금을 징수한다면 그 폐단은 마치 융통성 없고 임계응변할 줄을 모르는 답답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과 같을 것이며, 멀고 가까운 것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과 같을 것이니 그로 인하여 마음은 편치 않을 것이고 수해와 한해로 인한 재앙과 원언이 그로 인하여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세종은 그 오랜 기간 그 충분한 검토, 뭐 10년도 넘게 검토를 했어요. 그래 검토를 해가지고 찬성이 많은 전라도 경상도부터 그 공법으로 바꿨어요. 그래갖고 전국으로 그걸 확대를 했는데, 그냥 세종 처음에 자기 마음먹은 대로 밀어붙인 게 아니고, 그 공법은 틀이 짜여져 있어가지고 융통성이 없다는 그 신하들의 그 지적에 대해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세율의 등급을 27등급으로 나눠갖고 흉년이 조금 들고 많이 들고 뭐 수해가 많고 작고 뭐 땅이 비옥하고 척박하고 요거야 해서 27등급으로 나눠서 세금을 부과를 하게 했습니다. 농공법답헌 편부소는 세종이 질문한 것에 답변한 상소문이에요. 뭐 세종 질문에 답변한 것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으나, 그 속에는 연천공에게 애민정신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성선설을 신봉하는 성리학자로서 그 믿음을 현실 사회에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사상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짚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